2025년 한국 암호화폐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6월부터 비영리 단체와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팔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초강력 KYC 규제도 도입이 됩니다. 한국의 금융위원회가 2025년 6월부터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하는데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비영리 단체 암호화폐 거래소가 디지털 자산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 확인, 즉 KYC 절차가 대폭 강화되는데요. 먼저 비영리 단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지금까지 비영리 단체는 기부로 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죠. 하지만 6월부터는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그것도 최소 3곳 이상의 거래소에서 지원되는 코인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은 가능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알트코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기부금의 출처와 목적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요. 비영리 단체는 5년 이상 감사받은 운영 이력과 내부심의위원회 같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게임이 아닌 거죠. 다음은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소는 사용자들이 수수료로 지불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판매 가능한 암호화폐는 국내 5개 원화 거래소에서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 드는 코인으로 한정이 돼요. 또 하루 판매량은 계획된 총액의 10%로 제한이 되고요. 거래소는 자기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시장 조작이나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거래소는 이사회 결의와 사전 공시 같은 내부 통제 절차도 따라야 하고요. 한마디로 투명성과 책임감이 핵심이에요. 이제 KYC 강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금융위원회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소와 협력하는 은행들이 고객의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비영리 단체의 경우 기부금이 국내 원화거래소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되도록 제한이 됩니다. 외국 거래소나 익명 계좌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이건 한국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21년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이미 거래소의 KYC는 고객 확인이고요. AML은 자금 세탁 방지예요. 이 의무를 부과했지만 이번에는 그 기준이 더 높아진 거죠. 이 규제의 배경은 뭘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장 활발한 나라 중 하나죠.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970만 명, 즉 인구의 5분의 1이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규모 덕분에 자금 세탁이나 불법 거래의 위험도 크기는 하죠.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점진적으로 기관 투자와 기업의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부터 이어지던 기관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가 올해부터 해제가 되고요. 2025년 말까지 상장 기업도 단계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게 다 좋은 소식만은 아닌데요. 강화된 KYC는 거래소와 사용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업비트 같은 대형 거래소는 2024년 말 50만에서 60만 건의 KYC 위반으로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았죠. 위반 건당 최대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거래소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계좌 개설이나 거래 과정이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소규모 거래소나 신규 진입자는 이런 규제를 맞추기 위해 비용과 기술적 부담을 더 떠안아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밈코인과 좀비코인에 대한 규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코인, 특히 거래량이 적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을 걸러내기 위해 상장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밈코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누적 거래량이 있어야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고요. 이건 도지코인 같은 인기 코인은 괜찮을지 몰라도 소위 잡코인은 설자리가 좁아진다는 뜻이죠. 이 모든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규제가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거래를 줄여서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죠. 비영리 단체가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면 자금 운용이 더 유연해질 거고 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코인을 현금화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기관 투자자 허용은 시장 유동성을 늘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KYC 강화로 인해 거래소의 운영 비용이 늘어나면 그 부담이 결국 사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죠.
수수료 인상이나 서비스 제한 같은 형태로요. 또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혁신을 막고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몰릴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말 업비트의 거래량이 34% 감소한 걸 보면 규제 강화와 이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이 규제는 한국이 암호화폐를 단순히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정식 금융자산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일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3년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이미 시장은 더 투명해지고 있는데요. 6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변화는 그 연장선이죠.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특히 6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시장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죠.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규제가 시장을 더 성숙하게 만들지 아니면 성장의 발목을 잡을지 그 결과는 앞으로 몇 달이 말해주겠죠. 여러분은 이번 규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고요? 첫 번째로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영상을 더 많이 노출시켜주거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공유하는 크립토뉴스 코리아 텔레그램 채널, 텔레그램 소통방 들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크립토뉴스 소셜미디어 링크가 다 있는데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까지 다 있습니다. 주로 보시는 채널이 있더라도 이렇게 저희 모든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크립토뉴스 코리아의 줄리안이었습니다.